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찬일의 찬스무비. 오늘은 2주 전에 개봉된 캐나다 영화 라이스 보이 슬립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 캐나다 감독 앤서니 심, 1990년대에 캐나다로 이민 가서 성장해 열심히 활동 중인 그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2019년인가요? 도어터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 이 두 번째 영화를 선보였는데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플래시 포워드 섹션에 소개돼서 그 플래시 포워드 부문 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플래시 포워드 부문은 그 비아시아권 영화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영화의 어떤 독창적인 영화에 주는 상인데 사실 그 영화는 관객들이 뽑는 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이 주는 플래시 포워드 상을 받았다는 면에서 그 관객들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영화인데요. 그 캐나다 이민자의 삶인데 모자 관계, 어린 아들과 엄마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 아들은 아주 그 초등학생 그 나이대의 그 아들의 모습과 세월이 부쩍 흘러서 그 고등학생 시절의 그 아들 이야기가 엄마 이야기와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소개만 들어도 미나리가 떠오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모로 미나리와 비교될 수 있는 영화인데 영화는 결코 미나리의 아류작이 아닙니다. 미나리는 네 식구로 이루어진 한 가족과 할머니 총 5명의 이야기라면 여기서는 두 모자의 이야기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가 가세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절절하고 감동이 더 강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영화가 더 낫냐 이런 평가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미나리 같은 그러한 세계적인 호응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미나리는 아시다시피 윤여정 할머니 역의 그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거머쥐는 역사적 쾌거를 일으켰고 그 라이스 보이 슬립스는 그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초라합니다. 그러나 영화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결코 미나리 못지 않다라는 점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어머니상이 제가 볼 때 미나리의 그 어머니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미나리에서는 아무래도 할머니 중심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철저하게 어머니 중심으로 가면서 어머니와 그 아들의 관계를 가는데 여기서 이 어머니의 그 강한 그 인상은 아들의 그 당당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코치를 합니다. 누군가가 너를 함부로 하고 누군가 너를 때리면 참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 가서 우리 한국의 태권도로 그들을 때려주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거를 아들이 액면 그대로 잘못 받아들여서 그 자기한테 모욕을 주는 친구들을 그 가서 때려서 또 그걸로 인해서 일주일 정학받는 이런 사고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엄마가 가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따지죠. 아니 아이들끼리 싸웠는데 왜 그 논리내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 아들만 정학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항변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 영화가 펼쳐지는 1990년대에 그 우리가 민주적이고 선진적으로 얘기되는 캐나다의 현실이었죠.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도 역시 그렇게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것을 뭐 눈에 쌍심지키고 막 그냥 비판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잔잔하게 거리를 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이러한 표현보다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 엄마와 그 아들의 그 차별을 굉장히 의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이 영화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그 노동자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백인 남자로부터 어느 순간에 그 성추행을 당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뭐 심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그 농담하듯이 그
엄마의 엉덩이를 툭 치는 장면 설정이 있는데 이때 엄마는 처음에 그 소영 그 엄마는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갔다가 이게 뭐지? 하고 가서 그 남자한테 다가가서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너 다시는 다음부터 이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인지 그 다음에는 그러한 그 성추행이 발생하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당당한 엄마의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예를 들면 태권도로 그 응징을 가하는 장면에서도 카메라가 그걸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그것은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런 식의 그 감독의 처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뭐냐면 감독은 필요할 때 보여주지만은 필요할 때 또 절제할 줄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캐나다의 어떤 자연과 더불어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적절히 그 갈등과 사건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감독의 그러한 거리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아들, 이 아역 아들이 있고 10대 소년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차별을 겪으면서도 엄마랑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풀어가려고 하는 과정. 엄마하고 때로는 그 뭐 긴장관계에 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느 아들처럼 망랑하지 않아요. 본인의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본인이 그걸 극복해 나가려는 어떤 성숙한 모습을 이 영화에서는 계속 보여줍니다. 아마 이 소년의 그 성장 과정은 바로 감독 앤서니 심의 과거였겠죠. 그렇게 의연하게 이겨내서 지금은 그 나름대로 그 감독으로서의 어떤 성취도 읽어내고 두 번째 영화를 통해서 뭐 샌디에고 아시안 영화제에서 또 상도 받고 또 팜 스프링스 국제영화제에서 영시네스트 상도 받고 부산 국제영화제에 와서도 상도 받고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일궈내고 있는데요. 감독도 처음에 미나리가 나왔을 때는 속이 상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다룬 아류작으로 그 간주될까봐. 근데 미나리를 보니까 좀 영화가 그 나아가는 방향도 그렇고 속내도 달라서 안심하고 그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토론토 영화제에서 선보이면서 호평을 이끌어냈고 결국에 부산 국제영화까지 왔는데 저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민 가서 아들과 그 엄마가 겪는 이야기라는 설정은 굉장히 진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카메라 웍이나 그리고 아주 걸출한 음악 효과든 그 사운드 연출력 그리고 이것을 미장센으로 풀어가는 감독의 역량이 단연 주목할 만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저하지 않고 진짜 강추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영화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니까 물론 이 영화가 이제 업로드돼서 나갈 때쯤이면은 여러분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상영관은 여전히 역시 적을 겁니다. 그 과거에 제가 여기서 소개했던 다양성 영화들처럼요. 그러나 그것은 다양성 영화의 운명이면서 동시에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냐? 여러분 앞에 그냥 다가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찾아가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좀 적극적인 구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한 영화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요,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비드 린치, 영화 역사에서 가장 괴짜 감독으로 칭해지는 데이비드 린치가 1999년에 만들어 선보인 그의 돌연변이적 작품, 괴짜 감독의 돌연변이적 작품이 스트레이트 스토리를 소개할 건데요. 그 영화 역시도 상영관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영화들은요, 기본적으로 다양성 영화입니다. 왜?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손쉽게 가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은 여러분 앞에 별로 소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아바타2도 짚고 무비컬 영웅도 짚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제가 다양성 영화를 이전에서 연속 찍는 거는 조회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의미 있는 영화, 거기에 적절한 재미가 섞인 영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과 함께 살아남을 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거니까 저의 그런 의도를 이해해 주시고, 라이스 보이 슬립스 여러분이 보시기만 하면 큰 감동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강추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